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며칠 전에 정부에서 민간 임대 육성 방안 책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전세난을 잡을 수 있는 건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건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잠시 뒤 전화 상담 이어지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네, 전화번호 열어두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2077-6330번 여기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 잠시 뒤에 상담 진행할 테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하나 번호 더 있죠? 017-97-0300번 문자번호입니다. 여기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서 어제도 이윤한 대표가 오셨을 때 같은 질문 드렸는데 네네. 신하선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네네. 부동산 시장이 점차 이 시장 자체 분위기가 풀리고 있는 건가 이거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대감만 크고 뭔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그냥 답답하기만 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 게 국지적일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전체가 다 좋아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네네. 이제 국지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주 세대가 많은 곳의 전세값은 안 그래도 지금 뭐 작년 대비 해갖고 올라간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한 2만 세대가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세대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앉아서 한숨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큰일이다, 걱정이다. 그래서 네네. 사실은 적은 주택을 사는 분들 입장에서 발 빠르게 지금 움직여줘야 네. 그래야 그나마 가격이 덜 오른 가격에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 거죠.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급 가행이 되는 것 때문에라도 가격이 안 오르고 그냥 거주하기 좋은 곳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국지적으로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뭔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치더라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지역은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종목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 꼽아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부동산 예, 가이드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궁금한 것 알려주세요, 시청자님. 아, 예, 네, 시청자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네. 20평인데요. 네네. 예, 그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건가요? 첫째는 재건축 기한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네. 지금 재건축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하게 되면은 네.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네네. 위치가 둘째는 어딘가요? 그 재물포길 공사가 있는데요. 네. 지하차도 공사. 네네. 그거가 언제 정도 공사가 가능한지. 네. 그 목동 그쪽에서 그 여의도까지 가는 네네. 공사인데요. 네.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 여기가 왜 궁금할까요? 뭐 인근 지역에 대한 어떤 부동산을 보셨기 때문에 이걸 살까 말까 이래서 궁금하신 건가요? 아, 제가 목동 네. 410동, 4단지 410동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혹시 호재로 작용할까? 이거 빨리 왜 진행이 안 되나?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목동 가지고 있으신 아파트는 목동 4단지라고 말씀하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체크 좀 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목동 사단지 좋은 곳에 아파트를 갖고 계시네요. 실제 거주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전세 주고 아, 있습니다. 투자용으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됐습니다. 2년 정도. 예, 그렇군요. 자, 목동 아파트 4단지 몇 평형 갖고 계시죠? 20평입니다. 20평짜리. 예. 지분이 아무래도 한 13.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목동 4단지는 특성이 뭐 그 20평에서 27평 뭐 이 정도가 지금 투자형으로 많이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가운데 20평은 지금 13.5평 정도, 그리고 27평형은 현재 한 19평 정도 되는데, 시세로 치자 그러면 아마도 지금 시세가 한 4억 5천 정도 갈 겁니다. 20평형이. 그러면 여기 자체가 지금 15층, 5층에서 15층, 20층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30평형 때는 지금 그 지분 자체가 보통 다 20평대 이상 넘어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적은 주택 같은 경우는 지분이 13.5평. 자, 여기를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을 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13.5평에다가 우리가 최고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최고치의 무상 비례율을 계산을 해보게 됐을 때 한 130%다라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예상을 해봤을 때 한 26평형 정도 나오거든요. 13.5평에다가 이제 그 계산을 하셨을 때, 그러면은 지금 시세 자체가 시중에서 얼마 한다고 들으셨습니까? 시세요? 네, 예. 매매가가 얼마 정도 한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4억 5천 정도. 4억 5천 정도, 예. 그 정도 하죠. 자, 그러면 26평 4억 5천이면은 평당 매가로 따졌을 때, 우리가 좋은 상황으로 봤을 때, 뭐 한 2천만 원대 이상을 주고 사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예를 들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용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15층, 5층부터 20평이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걸 다 계산을 다 해봐야 되는 게 조금 빠져있는 가운데 그냥 단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아직까지 내용은 나쁘지는 않다. 근데 대형으로 갈수록 그렇게 또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30평대 같으면은 실제로 지분 자체가요, 20평대, 27평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시세 자체가 한 8억 6천대 이상 가기 때문에 평당가가 더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은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건축 시장이 점점 좋아지면서 지금 가격보다는 가격이 분명히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타이밍을 한번 생각을 조금 더 이따가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적은 평형은 아직까지 나쁘진 않지만 재건축 연한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86년도 준공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016년도라 그래서 그때 그냥 부셔가지고 막 재건축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뭐 부시고 조합원도 만들고 사업수임도 만들고 시행인가도 만들고 뭐 준비 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소한 2016년부터 10년 계산을 좀 하셔야 되겠다. 아무리 발빠르게 움직여도 그 정도 기간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매입하셔가지고 10년 놔둔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팔지 마시고 바람이 더 부니까 그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랑 관련해 갖고 지금 재물포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재물포길이 지금 궁금하신 게 여기 양천 IC에부터 지금 여의도까지 지금 뚫리는 그 지하 공간을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재물포길 해가지고 지하화 시키겠다라는 이제 서울시 계획에 의해 갖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재물포길이 사실은 2013년도 말쯤에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주민의 반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송파구의 싱크홀 때문에 여기도 싱크홀이 생길 거다라는 이유를 해가지고 여의도 쪽에 출구 쪽에 연결돼 있는 시민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단지 그것은 단지 반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반대 때문에 여기서 인가받아야 되는 것들이 더 늦어졌어요. 행정적인 절차들이. 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인가받아야 되는 뭐 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설계 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로 인해 갖고 변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모습으로 될까 말까 지금 이런 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양 자체를 그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민간 자치로 해가지고 이미 컨소시엄을 해서 한 10군데 이상 회사가 여기를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민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속도로처럼 그 지하를 지나가게 되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자치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계획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주민들하고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실제 법적으로는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못하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법리적인 걸 보면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이랑 연결되는 것은 수용해가지고 처리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단지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인가평가라든가 이런 게 좀 늦어져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올해 안에는 스타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진행하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선 재물포길은. 예. 네. 예. 우리 시청자님 궁금한 거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셨습니까? 예, 100%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추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별 말씀을요. 자,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그 아현 4구역에 네, 그 공덕자에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좀 문의 좀 볼까 싶어. 근데 여기 아. 올 4월 말에 그 입주 예정이거든요. 예, 예. 아현, 공덕자이, 마포구 쪽에 점검을 해볼 거고요. 이제 사시려는, 살까 말까 이걸 고민하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입주를 사가지고 입주를 해볼까 싶어서요. 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신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예. 아현에 이제 그 분양을, 일반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샀을 때 차익이 날 것이냐, 뭐 이런 점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네네. 우선은 그 아현 4구역에 대해서 지금 물건을 보신 물건이 있으십니까? 예, 예. 있어요. 조합원 걸 보셨나요? 아니면은 뭐 예, 대부분 조합 거죠. 대부분 조합원 걸로 보셨고, 예. 자, 몇 평형 보신 거죠? 네? 몇 평형? 평형. 33평형요. 예, 33평형. 매가는 얼마 정도에 보셨나요? 보통 뭐 7억 한 3천석 달러 하더라고요. 7억 2, 3천. 로얄층을. 로얄층을. 네, 지금 예. 시세는 뭐 그 정도 하는데 실거래가로는 한 7억에서 7억 2천 정도 지금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예. 이제 그 아현동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훌륭한 곳인데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네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이렇게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B라고 써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표시된 곳이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아현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로 보시게 되면은 전철역으로 따지시게 됐을 때 뭐 이대 아현역도 가깝고 5호선 애호개역도 가깝고 또한 교통여건을 보시게 되면 전철 타고 강남으로 넘어가는 곳도 있지만 마포대교를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 어디든지 교통여건은 굉장히 좋게 돼 있고 주변의 여건으로 봤을 때 뭐 연세대라든가 이화여대, 경기대학교, 서강대학교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위치적으로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좋은 지역이면 분명하거든요. 그럼 이 예. 지역은 지금 현재 좀 특이한 것이 실제적으로 조금만 이쪽에서 가지고 계신 그 위치에서 조금만 근처에서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여기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잠깐만요. 더 편하게 제가 표시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요 근처 조금만 공동역으로 조금만 내려오면은요. 연식이 좀 2004년식 되는 것들이 33평형대가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7억대에서 더 이상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 길 건너에 뭐 공덕 지금 자유랑 해가지고 같이 분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똑같이 가격대가 뭐 7억대, 공덕자리가 조금 지금 이제 연식이 2015년도 입주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조금 더 낮는 경우도 있는데 로얄층은 비슷합니다. 7억 2천에서 7억 3천 정도 시세는 하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입주를 하셔가지고 유일하게 지금 그 수영장만 빼고는 편의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 예. 아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 지금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서는 1등 아파트가 될 공산이 굉장히 크고 수영장까지 돼 있는 건 길 건너 공덕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둘 다 뭐 훌륭한 아파트 중에 하나이지만 근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렴한 아파트들이 주변에 많이 즐비했기 때문에 실속주의 아파트는 아니고 1등이기 때문에 1등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격이 뭐 7억 2천에서 뭐 7억 시장상 봤을 때 지금 7억 5천대도 갈 수 있는 그림은 있기는 있습니다. 없진 않은 게 지금 이제 우리 그
통화량이 늘므로 인해서 자금이 돌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적어요. 중심지에.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왕십리도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지역 근처를 보시게 되면 금호 쪽에 있는 아파트들 옆으로 좀 가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33평대가 8억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원래는 7억대였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원래 신촌 쪽하고 이 지금 공덕 쪽하고. 그래서 가격대가 8억까지는 아니더라도 7억 5천대는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목마름 현상 때문에 이쪽에 자금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뭐 이 집 가지고 그거는 인플레 정도를 따라가는 정도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집을 사가지고 이게 9억이 가거나 뭐 10억이 가거나 그럴 일은 없고요. 거주하시면서 편리성을 느끼면서 인플레로 인해 갖고 가격이 빠지는 아파트도 있는데 따라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따라 올라가 주는 아파트다. 한 5년간은 그래도 짱짱하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5년 동안요. 예. 예. 네. 그러면 애옥의 그 길조 여기 있는 쪽으로가 낫습니까? 그러면 저자 뒤쪽으로 그 뭡니까? 그 송기정 있는 쪽이가 낫습니까, 그게요? 그 같은 지역 중에서 5호선 옆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2호선 옆으로 가야 되냐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 근처에 있어야 되냐 아니면 요 근처로 가야 되냐. 이것은 지역에 가시게 되면 교통 여건상 가장 좋은 향이라든가 2호선하고 5호선이 다 가까운 곳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은 근처에 가까운 곳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낫겠죠. 네, 동네에서 어떻게 읽어주냐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1동부터 뭐 13동까지 있다 그러면 1동에서 4동 사이에는 전철이 가깝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지역 부동산을 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지역 부동산을 한 군데만 들리시지 마시고요. 10군데 이상은 들리십시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떤 게 로얄층인지 대략 나옵니다. 그게 선생님, 처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같은 동인데요. 네. 5층은 7억이고요. 네네. 10층은 7억 3천 달락하는데 어느 게 그 3천 정도 게임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네. 7억 3천을 주고 좀 더 나은 그 로얄층을 가는 게 낫습니까? 네, 제가 읽어주는 그림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아파트는 2층에서 7층 사이가 가장 튼튼합니다. 원래는. 근데 그래서 건설하시는 분들은 시공 좀 하시는 분들은 7층에서 5층 사이로 이사를 많이 가시는데 우리 이제 세상에서 읽어주는 거는 10층 이상 올라가는 것들, 9층 이상 올라가는 걸 로얄층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읽어주는 걸 가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읽어주는 거로. 그러려면 7억 3천이 되더라도 10층 가시는 게 훨씬 나은 게 일단은 모든 사람이 읽어주다 보니까 1등이에요. 초이스 1등. 대신 가격이 좀 높은데 그 가격이 안 되는 분은 5층으로 가겠지만 가격이 되는 분은 무조건 10층을 초이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층으로 가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한 거 이제 다 물어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판단 잘 내리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빨리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요? 제가 예비 신부인데요. 네, 네네. 아파트 전세 가격이면 네, 직장 근처에 그 트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삼정동에 빌라가 많은데 사도 될지. 삼전동. 네네. 그리고 나중에 네. 살 때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향후 전망도 좀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드리도록 할게요. 삼전동의 빌라 한번 매수를 해볼까 말까 좀 점검해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그 삼전동 한 6, 7년 전에 제가 이제 매입을 많이 해드렸던 곳인데 그때 당시는 시세가 3룸이 2억 5천 정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9호선 뚫리는 곳에 레이크 팰리스 바로 앞에 거기는 한 3억 5천 정도 시세가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지금은 투룸 시세가 2억 5천에서 6천 이상 넘어가는 곳이 삼전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삼전동 자체도요, 왼쪽 있고 오른쪽 있고 가운데가 있는데 제 지도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잠실에 대한 그 지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기가 1롯데월드 그리고 두 번째가 2롯데월드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 한전부지가 있고 이 삼전동이 빨갛게 표시된 곳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뒤쪽보다는 앞쪽에 이렇게 앞쪽으로 레이크 팰리스 바로 앞쪽으로 투자를 해 놓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전철은 지금 보이는 곳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곳으로 지금 이렇게 그 9호선이 2016년 4월경에 이렇게 개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남으로 연결되는 황금 노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놨을 때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실제적으로도 주변 여건을 보시게 됐을 때 오른쪽에 대치라든가 뭐 아파트들이 이주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사놨을 때 전세 놓는다든가 아니면 실입주 한다든가 했을 때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물건 자체도 굉장히 사기가 어렵고 나중에 살라고 보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3월 달부터는 지금 이주 세대들 때문에 거의 전쟁이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근처에 이제 그 이주 세대가 있는가 하면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제2롯데월드 지금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네네. 네네. 그것이 지금 현재 지상에 한 11개층, 지하에 6개층 해가지고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느낌이 잘 없는데 그 연면적이 코엑스의 2.5배에 달하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것은 한국인을 위한 어떤 그 건물이라기보다는 중국 관광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을 위한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광에 대한 건물이 와가지고 관광인들이 쏟아지게 되면 관광을 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레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임차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나중에 월세라든가 전세를 굉장히 높이 받았을 때 이 임차인들이 비싸기 때문에 저절로 튕겨서 나가서 다른 동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올리고 사는 레벨급들이 여기 와서 산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2롯데월드가 실제적으로 준공이 됐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가 7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여기 대지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대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또 원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투룸을 사두시는 거에 대해서는 대환영으로 제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지금 한전부지에 연결해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송파구에서 아니면은 강남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국제금융도시화 시키려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나중에 개발됐을 때에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걸 크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구에서 개발하는 것들은 시에서 NO 그러면 개발할 수가 없는데요. 서울시는 NO 할 사람이 없어요. 주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쪽 도시를 개발을 했을 때요. 여기에 대한 어떤 잠실이라던가 제가 표시를 하나 해드리자면 네. 요렇게 그 다이아몬드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런 쪽에 지금 투자를 해두셨을 때는 그 무조건 가격 자체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보다도 더 엄청나게 뛰어지는 여러 가지 그 수요자의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셨을 때 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잘 사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하선 대표가요. 방송 이후에도 무료 세미나 열고 계시잖아요.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 개최합니다. 1월 19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료 세미나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정보 소개해 드릴 거예요. 돈 되는 매물정보 이 시간은요. 2077-6394번 전화번호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로 전해주시면 매물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갑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호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두 분의 매물 한번 열어볼까요? 이내호 소장님 오늘 어느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할 매물은요.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도보로 3분 거리, 제가 직접 걸어봐가지고 시간을 재봤습니다. 그래서 3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적을 보시면요. 3룸하고 2룸은 공급은 있지만 보다 공급이 적고 희소성이 높은 분리형 원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 목동 매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손은경 이사님께서는 오늘 어느 지역에 매물 준비하셨을까요? 예, 두 곳입니다. 강동구하고 용산구입니다. 용산구와 강동구인데요. 그 서울 2030 서울 프랜의 가장 핵심 지역 중에 한 곳인 용산인데요. 그동안 반백년 동안 그 가치, 잠재 가치를 아직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인데 앞으로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인 용산구 효창동이고요. 지금 또 강동구 암사동은 그 저희 서울의 동쪽 끝이죠. 그래서 교통도 예전엔 교통도 불편했고 업무 지유가 없었던 곳인데 지금은 전철도 들어가고 추후에 전철이 또 새로 연장이 될 것이고 또 업무 지유가 새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그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 암사동입니다. 자, 이제 매물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매물입니다. 용산구로 가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3분,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올 5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투룸 구조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매매 금액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매물 손은경 이사님의 매물입니다. 이사님, 이거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추천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 이제 소액 투자로서의 향후에 그 잠재가치 실현에 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본 매물 한 3,500만 원 정도면 실투자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국권채 금리나 장기 금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과연 어떻게 찾을 것인가. 3,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약 7%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한번 맞춰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축의 희석성입니다. 이 주변 지역이 개발이 좀 제한됐기 때문에 신축 다세대 공급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신축의 희석성으로 인해서 임대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겠고요. 더욱이 이제 인근에 그 용산 용산이 서울시에 있는 가장 큰 개발 호재들은 다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용산 민족공원이나 국제 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새롭게 개발되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잠재 가치가 실현이 됐을 때는 그 폭발력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 또 세 번째 포인트고요. 또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 그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뿐만 아니라 또 재개발의 이주 수요들, 그 인근의 효창 4구역이나 5구역, 6구역의 재개발 이주 수요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로 인한 임대가나 매매가 상승도 다시 덧붙여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마지막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매물의 입지적인 여건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편의시설 다 잘 갖춰져 있는지 자세히 봐주세요. 네, 일단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고요. 더 좋아졌습니다. 말씀드리면 효창공원역이죠. 도보로 한 4분 정도의 6호선입니다. 6호선과 경의선이 지나가는데요. 또 도보로 한 7분 정도의 공동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쿼드러플 역세권이죠. 4개 노선, 5호선, 6호선, 경의선과 공항철도가 지나가는데 특히 이제 경의선이 작년 12월에 전구간 개통이 돼서 지금 파주에서부터 중앙선까지 연결돼서 양평까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효창공원역은 올해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철 노선도 굉장히 좋다. 또 버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 시내 중심으로 이동하기 좋고 또 이제 도로망으로 본다 그러면 한강대교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가 가깝기 때문에 강남이나 여의도 진입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주변에 이제 녹지 공간으로 말씀드리자면 효창 운동장, 효창공원, 또 더욱이 한 15분 정도 거리에 용산 민족공원 예정이 돼 있고 또 한강공원도 가깝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하다. 또 가까운 곳에 또 역이 또 많습니다. 용산역도 있지만 삼각지역이나 남양역 이런 역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의 도심으로의 이동이나 외곽으로 이동이 굉장히 좋고요. 또 용산역에는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인 이마트, 또 영화관 등 또 편의시설이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잠재된 가치가 매우 큰 지역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좀 가치를 더 끌어올릴 만한 예상되는 뭐 개발 호재 뭐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그 서울에서 큰 개발 호재를 가장 많이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도 다 아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죠. 그 철도 정비창을 개발을 해가지고 새롭게 진행을 할 것인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그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점이고요. 더욱이 이제 한강 종합개발계획과 맞물린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요. 또 이제 북쪽으로 가보시면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역세권 개발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2의 코엑스로 조성을 해가지고 마이스 산업을 육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인근에 있는 서울역 고가죠. 작년에 서울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서울역 고가를 차량이 안 다니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봤었는데요. 그래서 보행자와 자전거만 다니는 그런 공간으로서 조성할 예정이고요. 남쪽으로 있는 이제 또 그 전자 상가내 터미널 부지도 그 최고급 호텔로서 국내 최대 규모로서 조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더욱이 이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다 아까 경의선과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이미 전 구간이 개통이 됐지만 효창역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개통이 돼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주변의 재개발 대상지인 4구역과 효창 4구역, 5구역, 6구역이 있는데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주로 인한 이주 수요에 적합한 배후지로서 효창동이다. 그래서 임대가나 매매가 상승을 볼 수 있고요. 더욱이 이제 신분당선 북부 연장이 그 강남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지나가는 것이 이제 빠르면 올해 착공을 시작을 한답니다. 그러면 강남역에서 용산까지의 접근도 약 10분 내로 굉장히 근접할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 매물에서 1km 정도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 중에 캠프 킴기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을 해서 초고층의 복합 고밀도 개발을 할 예정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 중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또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개발 호재는 굉장히 또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올 5월에 준공 완료될 투룸 구조의 매물인데요. 어떤 특징 갖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 지상 5층 중 2층에 있습니다. 뭐 1층에는 보안적인 측면으로 CCTV나 이런 보안문이 다 설치가 되고요. 더욱이 이제 그 지하 2층과 지상 1층 두 개 층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그 세대당 100%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점이고요. 앞뒤로 7m와 5m의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면으로 다 그 주차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강점이고요. 또 주변에 있는 다세대들은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비해서 굉장한 그 상대적인 그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더욱이 이제 그 주변에 본 매물은 이제 그 방 2개와 그다음에 거실, 그다음에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개방감과 통풍을 굉장히 중요시한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매매 가격 어떤지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매매가는 2억 5,500만 원이고요. 전세로 하시면 2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약 3,500만 원의 실투자금이 들어갑니다. 또 월세로 전환하신다 그러면은 대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고 보증금 5천에 그다음에 월세 한 8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한다면 연수익 한 7%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가져다 주고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잠재가치 실현으로 의한 시세 차익까지도 볼 수 있는 좋은 메리트가 있는 매물입니다. 이 매물 매수에 나설 때 혹시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예, 이제 이 매물도 이제 신축 예정이죠. 지금 그 철거를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가서 현장 입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더욱이 이제 도면과 그다음에 주변의 개발 계획들, 제가 말씀드렸던 개발 계획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 본인이 예상하셨던 투자 기간이나 그다음에 자금 이러한 흐름들을 꼼꼼히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매물입니다. 확인하시죠. 이번엔 이내영 소장님의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보 먼저 만나볼게요. 서울시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6층이고요. 매매 금액이 1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3,500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이라고 내다볼 수 있겠네요.
이 매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소장님, 투자 포인트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이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저평가된 곳이고요. 그리고 이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목동인데요. 그만큼 이 투자 가치가 있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매물은 2천만 원이라는 이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이 매물은 시세 차익형의 동시에 수익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하철 9호선의 급행 열차가 정차하는 염창역은 이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서 주거 만족도도 매우 높고요. 그 풍부한 유동 인구와 그 쾌적한 생활 환경, 교육 환경이 있으므로 이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신혼부부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동하고 등촌하고 이 염창역 주변에는요. 역세권 개발과 이 목동의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풍부한 호재가 많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보장된 매물이기에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앞에서 이 추천 포인트, 입지 네. 간단한 소개하실 때 말씀 주신 것이 네. 직접 걸어가서 한번 가봤다, 3분 걸렸다, 역에서 이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주변 지역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지하철 9호선 주변을 보시면 이미 김포공항에서 신논현역까지는 개통이 돼가지고 강남권 진입이 편리해졌고요. 자, 2015년 3월 달에는 이 9호선 2단계가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의 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고요. 이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지하철을 통해서 여의도는 7분, 강남은 20분, 마곡 업무지구는 5분이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까지는 30분이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2017년 월드컵 대교가 다리가 이제 상암 DMC하고 목동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건설이 되면 주요 교통망이 관통하고 있어서 도심과 공항 직결되는 이 교통 강역버스가 우수하여 서울 경기 전역에 접근성 등 이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천구 목동하면 바로 학군인데요. 특목고 진학률에 1위 보이는 우수한 지역이고요. 이 지역 가치와 학군 가치로 인해서 풍부한 실소유자를 확보하는 데는 용이합니다. 주변 편의시설이 재래시장하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대형마트, 그다음에 목동 체육센터 10분 이내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도보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 교육기관이 인근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입지가 최대 장점이라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여기에다가 미래 이 매물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나오고 있는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소장님? 네, 본 매물은 우선 학군, 그다음에 학군하고 주거, 교통 인프라로 인해서 꾸준히 수요층 유입을 확보한 지역으로 이 역세권 개발과 이 9호선 2단계 개통 앞으로 있고요. 앞으로 또 3단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 역사 주변에 이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면 그 충분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만큼 이 고급 주거 지역으로 입지를 굳힐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2017년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 교통 여건은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자, 앞으로 이 서부권 상암 DMC는 창조 문화 혁신 기지로 계획 중이고요. 서남권 쪽에는 마곡하고 구로하고 지벨리 쪽에는 이 경제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하철 9호선이 이 종합운동장까지 연장이 되지만 앞으로 이 3단계가 연장이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집가하고요. 그다음에 차익까지 동반 실현이 가능하다고 매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지에서는 또 서울 최대 규모의 이 마곡지구 개발을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첨단 산업 개발 단지가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첨단 융합 기술하고요, R&D 센터 및 국제 업무 단지 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대우조선, LG, 크라운, 롯데 그리고 이화여대 그 종합병원이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에는 약 40만 명의 인구가 유입이 되면요, 임대 수요와 이 매수 수요 이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올 봄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어질까요? 특징 점검해 주세요. 네, 여기 지하철 9호선 염창역과 도보로 제 3분 거리 위치한 매물이고요. 이 매물은 실면적이 35제곱미터면 약 한 11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 매물은 세계동으로 42세대 단지형 주택이고요. 그 중에 불량 원룸은 2가구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인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방 한 개의 방과 거실, 그다음에 욕실로 구성이 됐고요. 불량 원룸은 6층 중에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향이고 통풍과 개방감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CCTV 현관부함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관 사면은 대리석으로 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남다른 외장과 이 시선을 함께 받는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넓은 그 7m의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 주차하시기도 아주 편리하고요. 인근 주변에는 용안산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에는 초중고가 가까이 있고요. 그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는 차량 이용 시에는 5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부 사진 보니까 정말 예쁘죠. 네. 여의도에서 일하고 있는 저 직장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교통이 편하게 하기 때문에 여의도의 직장인들도 눈독을 좀 들일 수 있을 만한 매물이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네. 드는데요. 가격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면 접근 가능합니까? 네, 매매 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전월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요. 그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이 염창역입니다. 그래서 강남 여의도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은 1억 5,500만 원이고요. 임대가액은 1억 3천만 원이면 실투자비가 2천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 시에는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고요. 대출은 9,300만 원을 활용하시면서 실투자비가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순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두 자릿수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양천구 목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이 매수에 나설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네, 여기 이 목동은 샘플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지에서 만나셔가지고 이 샘플 하우스를 보시면 되겠고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시공사가 같은 시공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등기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사진을 통해서 체크를 해드리긴 했는데 직접 가서 보시는 거랑 또 천지 차이일 것 같아요. 직접 방문하셔서 내부 구조 어떤가 더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양천구 목동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매물 남겨두고 있는데요. 암사동입니다. 가시죠.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2014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준공 완료됐고요. 방 3개, 욕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4,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손은경 이사님의 매물입니다. 이번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 뭘까요?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도 소액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제일 많죠. 소액 투자. 약 3,500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전세 비율, 즉 매매가보다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다. 강동구가 그 전세가 비율이 90%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세대의 전세가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 즉 실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다. 그래서 내가 수요층들은 많지만 매물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전세가 비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향후에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전세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바로 강동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주변 개발 호재로 인한 인구 유입의 가능성인데요. 그동안 좀 베드타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강동구가 지금 새롭게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향후에 또 그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 유입이 개발성이 높고요. 더욱이 이제 그 서울의 동쪽 끝으로서 교통편이 불편했던 곳이 지하철이 들어오고 또 새롭게 지하철 8호선이 또 연장되고 또 9호선도 강일동까지 연장되는 이런 연장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많은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 또 지금 재건축 이주 단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당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로 인한
매매가 상승을 또 볼 수 있고 또 전세가나 임대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년 12월 26일이죠. 서울시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지구로 또 선정을 동남권에서 암사동을 선정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또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마지막 포인트겠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체크해 주세요. 주변 지역도요. 네, 일단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암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이 좀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일반 버스를 타고 가시면은 암사역은 5분 정도, 천호역은 10분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천호역은 5호선 환승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곳이 8호선이 연장이 되면 바로 본모에물에서 3, 4분 정도 거리에 신설역이 생깁니다. 신설역이 생기면 초역세권으로 변할 곳이라는 것이 또 주변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주변의 도로망으로는 천호대교와 올림픽대로가 있기 때문에 강남이나 서울 외곽으로의 진입이 굉장히 좋고 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외곽으로 이동이 더 뒷받침되겠습니다. 더욱이 주변에는 현대백화점이나 뭐 대형 마트죠, 홈플러스나 이마트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장보기도 좋고 또 재래시장도 인근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더욱이 이제 병원이죠, 서울 아산병원이나 그다음에 한림대 성심병원, 또 경희대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도 많고 또 녹지공간으로서는 뭐 천호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선사유적지, 한강공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굉장히 풍부하다. 또 학교로서는 선사초등학교나 선사고등학교 등 이제 주변에 환영예고나 이런 고등학교 좋은 학군들을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재개발 이주 수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나올 때 새롭게 안주할 수 있는 배후지로서 암사동이 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이 분명 개발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개발 호재로서는 첫 번째 바로 주변에 있는 그 재건축 단지죠. 재건축 단지가 새롭게 새로운 아파트로 형성이 되면서 소득층이 높으신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둔촌주공 재건축이나 고덕주공 재건축 합쳐서 16,000세대 되는데 올해 상반기만 고덕주공 4단지, 2단지가 준비되고 있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는 7단지, 5단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만 약 5,000세대 되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 것이 암사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천호역 주변으로는 천호 뉴타운과 천호 송내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역과 길동역 사이에 그 천호대로가 새로운 복합 업무형 빌딩으로서 대형 빌딩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직장인,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임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더욱이 이제 강동구의 역점 사업으로 천호 뉴타운 1지구를 또 주상복합의 고층 빌딩으로 주상복합으로 또 올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운 개발 호재가 되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베드타운 성격의 업무지구들이 강동구가 새롭게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그다음에 강동 첨담산업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들이 새롭게 조성이 되고 또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또 좋은 개발 호재고요. 또 이제 제2경부고속도로가 구리를 출발을 해갖고 강동구를 지나서 용인과 천안, 세종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도 향후에 좋은 개발 호재고요. 더욱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 작년 12월 26일날 강동구 암사동이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꾸준하게 새롭게 이슈가 되는 또 개발 호재가 또 나왔다는 것이 좋은 암사동에 주목할 만한 또 입지적인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은요,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건물 특징 그리고 가격 점검해 주세요. 네, 작년 11월 말에 준공이 됐고요. 5층 중 3층입니다. 한 층당 2세대씩 올라가서 총 8세대이고요. 1층은 이 플로티 구조로서 주차장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고 더욱이 동측으로는 6m, 서측으로는 4m 도로를 접하기 때문에 양측이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진입도 굉장히 용이하고 개방감과 통풍이 아주 좋고요. 3룸 구조이면서 또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채광도 굉장히 좋고요. 또 더욱이 실평수가 약 17평 정도 되기 때문에 방과 거실이 굉장히 넓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시기에 4인 가족이 충분히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넓은 구조이다라는 것이 또 이 건물의 특징입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로는 약 2억 1,0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약 3,500만 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대출은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활용이 가능하시고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월 80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연수익 약 365만 원 정도, 약 수익률로 따지면 10% 이상의 수익률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매수 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네, 이미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등기나 건물은 전혀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가장 포인트로서 좀 보셔야 될 것은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하시느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호재들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어떤 계획을 짚을 것이냐를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매물 확인하시죠. 이렇게 세 가지 매물 정보 체크해드렸고요. 손은경 이사의 세미나 일정 확인해드릴게요.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재무 설계 챙겨드리고 있죠. 1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77-6394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매물 정보에 대한 어떤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상으로 정보를 전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077-6394번 전화 계속 열어둘 거고요. 오늘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갑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